자, LU분의 알고리즘인데요. 자,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렬 A가 행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교환 없이 사다리꼴, 즉 상삼각행렬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행교환을 하는 경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행교환을 지금 하지 않고 기본 행렬산 3가지 중에 2가지만 해서 사다리꼴 상삼각행렬 형태로 바꿔갈 생각이에요. 두 행을 교환하는 건 안 됩니다. 한 행의 영예는 상수배를 하거나 한 행의 영예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하는 것까지만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렬에다가 기본 행렬산을 쭉 적용을 하는데 2완부터 2P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행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행렬산 2가지 중에 마음껏 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행렬산을 쭉 적용해서 행렬 A를 상삼각행렬로 바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만약에 얘네들을 다 곱한 값에 얘네들은요 기본 행렬이에요. 기본 행렬을 앞에서 얘기했었죠. 기본 행렬은 항상 가역 행렬입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의 곱도 당연히 가역 행렬이에요. 그래서 기본 행렬의 곱이 가역이니까 인버스가 존재해서 만약에 얘네들의 인버스를 L이라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L, 이게 바로 하삼각 행렬이에요. 자, 얘네들을 L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네모에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왼쪽에다가 2P부터 2완까지 곱의 인버스를 왼쪽에다 똑같이 곱하면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했으니까 단형렬이 되고 단형렬에다 L 곱해봤자 A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인버스를 왼쪽에다 똑같이 곱했으니까 요 왼쪽에 얘가 곱해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얘를 L이라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련의 흐름에서 우리는 행렬 A가 LU 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근데 이거 가정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가정이잖아요. 행교환을 하지 않고 상삼각행렬로 바뀌어져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상삼각행렬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이때 L은 이와 같이 기본 행렬들의 곱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를 U로 바꾸는 이 일련의 과정, A를 U로 바꾸는 이 일련의 과정은 A의 왼쪽에다가 이걸 곱하면서 가능해졌죠. 그러면 L이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L이 이런 모양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L에다가 똑같이 요걸로 설명해야 되겠군요. 여기 흐름을 보세요. 요거는 이제 L의 모양이 인버스고요. 자, A를 U로 바꾸는데 요만큼을 곱했죠. 이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A의 왼쪽에다가 2완, 2, 2, 3에서 2P를 연달아 곱해서 A를 U로 바꿨다면 같은 논리로 L에다가 왼쪽에다 순차적으로 얘를 곱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L의 왼쪽에다 이거 보세요. L의 왼쪽에다 얘네들 곱해보세요. L의 왼쪽에다가 2P 2완을 곱하면 L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마치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했으니까 단형렬이 됐죠. 이 I는 단형렬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기호 표기를 한 것처럼 A를 U로 바꾸는 연산을 L에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L은 단형렬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전체적 흐름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L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L을 만드는 방법, 즉 단위 하삼각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책에서 저자는 한 가지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선생님은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책에 없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즉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자, 우리는 이제 L을 만드는 방법을 이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행교환하지 않고 A를 상삼각행렬로 바꾸는 데 사용했던 연산에 전체 곱의 역행렬을 L이라 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직접 예문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렬 A의 LU분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LU분해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L의 모양과 U의 모양을 생각해야 되죠. L은 이렇게 주대각선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형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단위 하삼각행렬이어야 되고 U는 상삼각행렬 모양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U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을 직접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있고요. 여기다 그냥 계속 이어서 써볼까요? 자, A를 L과 U의 곱으로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렬 A의 크기가 4행 5열이었군요. 그러면 L은 4행 4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U는 여기 보다시피 4행 5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L은
하삼각형렬이면서 주대각선이 1로 되어 있는 단위 하삼각형렬이에요. 여긴 당연히 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쪽은 상삼각형렬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L과 U에서 U를 먼저 만드는 과정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U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L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한 가지만 설명해 놨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도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기 바랍니다. 자, 우선 L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뭐냐면은 U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행교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상삼각형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 여기 원소가 있으면 아래 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어떤 원소에 있으면 아래가 다 0, 어떤 원소에 있으면 아래가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바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원소 U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행렬에서 얘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일행은 2가 되어 있어야 됐네요. 일행 1열의 원소는 행렬에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4가 있어야 되고 같은 논리로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즉 원래 있던 행렬의 일행이 그대로 U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가 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행렬 계산한 것이 여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행렬. 그러면 이거 0이고 0이고 0이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원소는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L의 나머지 성분을 찾는 것은 이제 잠시 보류하고요. U를 먼저 구하다 보면 이 L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U를 먼저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U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A는 2, 4, 마이너스 1, 그리고 5,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리고 3, 마이너스 8, 1이고요. 그대로 다시 옮겨 적는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6, 0, 7, 마이너스 3, 1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적당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는데요. 기본 행렬산 세 가지 중에 행교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행교환 없이 갑니다. 우리는 LU분해에서 이 모양 때문에 U의 제1행의 원소가 어떤 모양이 됐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4, 마이너스 1, 그리고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아래가 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0, 0, 0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게끔 하는 연산을 여기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에다 2배를 해서 일행에다가 2배를 해서 2행에다가 더하면은 여기가 0이 됐죠. 자, 그렇게 해볼까요? 2배에서 더합니다. 2배 하니까 8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해버리니까 여기 3이 됐죠. 2배에서 더하니까는 여기 1이 되고 2배에서 더하니까 2가 되고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같은 논리로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다 더하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됐나요? 1행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됐죠.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2가 됐죠. 더하니까 10이 되네요. 자, 이번에 여기 또 0을 만들려면 1행에다가 3을 곱해서 3행에 2행이 아니라 여기가 3행이었죠. 쓰기를 잘못 썼군요. 정정합니다. 이거 4행에다 더하면 됩니다. 자, 1행에다 3을 곱해서 4행에다 더하니까 0이 나오죠. 3을 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3, 4, 12가 됐네요. 3을 곱해서 더하니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더하니까 4가 됐습니다. 3을 곱해서 더하죠. 3을 15에서 3을 빼니까 12. 3을 곱해서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아래가 상삼각형렬이 되려면 요 아래가 원소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또 한번 기본 연산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2,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0, 3, 1,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요 아래가 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미 0이니까 어떤 기본행렬선을 해도 이 열은 다, 나머지는 여기에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0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상삼각행렬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 두 번째에다가 2행에다가 3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하면 되는군요. 3 곱해서 더하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합시다.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3을 곱해서 더하니까 6에서 4 빼니까 2가 되고 3을 곱해서 더하니까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해야지 0이 나오죠. 2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서 4행에다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행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여기 4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 3, 4, 12가 돼서 여기가 7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상삼각형률이 되려면 요 아래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또 연산을 시도를 해볼까요? 상삼각형률의 모양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0, 3, 1, 2, 마이너스 3, 0, 0, 0, 2, 1이고요. 자, 이제 3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4행에다 더하면 되겠군요. 그래야 여기가 0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요 위가 다 0이니까 어떤 연산해도 0입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5가 나왔어요. 이제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U의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삼각형렬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 상삼각형렬의 모양을 여기다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3, 1,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이군요. 그 다음에 0, 0, 0, 2, 1 0, 0, 0,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계산한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의 곱이 얘가 나오게끔 이 애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곱해서. 근데 여기가 다 0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자, 제1열의 성분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행렬에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어떤 원소가 오든 간에 이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가 1이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행렬에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L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을 만드는 과정은 자, 볼까요?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넘어갈 때 자, 이 얘네들을 이제 피봇열이라 하고 얘는 이제 이 피봇열의 피봇이에요. 자, 이제 추축이 되는데 추축열, 추축이 원소예요. 잘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 일련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면 여기랑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L을 만들 때 자, 이 피봇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세요. 그것은 마치 피봇 성분으로 다 나눗셈을 한 거와 똑같죠. 즉 얘네들 전부 다 2로 나눠보세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논리로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써놓고 나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피봇열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1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3 마이너스 9 10인데요. 3으로 약분해 보세요. 즉 3으로 다 나눗셈을 해보세요. 여기도 2로 약분해 버리니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본다면은 여기도 3으로 약분해 버리면 1 마이너스 3 4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 4예요. 일단 써놓고 나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이번엔 여기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요 아래가 0이 되게끔 했던 과정이 여기 피봇열이 되는데 자, 이제 2로 나눗셈을 해보세요. 1,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더 이상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5로 약분해 버리면 얘를 5로 약분해 버리니까 1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L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원소 하나만 해볼게요. 3행 3열만 해보겠습니다. 3행 3열. 요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행 3열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맞습니다. 뭐 4행 5열만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4행 5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2, 3은 6, 마이너스 3, 4, 12,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5가 됐습니다. 요거 7이 됐고요. 요건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 되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L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교재에서 저자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활용해 가면서 다시 한번 L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유분을 해본 결과 L유분에서 L과 U의 모양은 U는 여기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L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1열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제1열을 전부 다 첫 번째 피벗 성분으로 다 나눗셈을 해본 거예요. 2로 약분해서 얘기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빈칸들을 채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게 이거예요. 자, 여기 4개의 열은 뭘 나타내냐면 여기는 요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요 4개의 열을 말합니다. 요 열을 기준으로 잡은 건 그 밑에가 0이 되게끔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밑에가 0이 되게끔. 아시겠죠? 여기도 2를 잡고 그 밑에가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열, 상삼각격열을 만들어갈 때 사용했던 피벗열에서 자, 여기 보면 저자가 이렇게 더 굵은 글씨로 네모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굵은 색깔로. 그래서 2로 약분한 것이 요 밑에고 3으로 약분한 것이 요 밑에고 2로 약분한 것이 밑에고 5로 약분한 게 요 밑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얘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L이라는 단위 하삼각형열을 만드는 과정, 첫 번째 과정은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피벗열을 찾아요. 아시겠죠? 선두 아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열들을 다 찾아서 피벗 성분으로 그 열의 나머지 성분을 다 나눗셈을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할 때 반드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로 채워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을 만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L과 U를 곱한 모양은 정확하게 A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3행 3열과 4행 5열 각각의 성분 하나씩 해서 2개만 확인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다 행렬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L과 U의 곱은 A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L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노트 같은 데다 적어 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L을 만드는 방법 상삼각형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벗열을 찾고 피벗 성분으로 다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L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알아두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L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하려면 승수, 멀티플라이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멀티플라이어라는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R은 low를 뜻하는 기호예요. 행을 뜻하는 단어 R을 소문자 R을 대문자 R로 쓰는 것뿐이고요. 자, 첨자를 써놨어요. I, J, I번째 행, J번째 행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RI는 I번째 행, RJ는 J번째 행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행에다가 J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해서 RI에다 더했다. 이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RI 마이너스 K RJ는 RI 플러스 마이너스 1 RJ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이게 뭘 뜻합니까 하면 바로 여기 연두색으로 써놨던 이 글씨들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행에다가 상수별해서 다른 행과 더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행이 기준이 되는데 그걸 일부러 J라는 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에다 더할 때 그 다른 행에 더하는 행을 I로 쓴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행렬의 구성 성분은 I번째 행, J번째 이렇게 표시하죠. 바로 그걸 쓰려고 한 거예요. IJ 성분, IJ 성분을 쓰려고 하고요. 이 IJ 성분이 바로 이 멀티플라이어 승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L의 성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이거 하나의 정리인데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기본행렬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에다가 K배를 해서 마이너스 K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할 때 바로 여기 보면 마이너스를 띈 나머지 K만 멀티플라이어를 하고 I와 J번째 L의 단위 하삼각형열의 IJ 성분은 그냥 K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직접 우리가 여기 써놓은 걸 이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L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볼까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여기가 말하는 바가 우리는 일행에다 2배에서 두 번째에다 더했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 수학교를 써서 표시한다면 R2예요. R2. 그 다음에 일행에다가 뭘 곱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승수의 정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앞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두 번 2를 곱해서 두 번째에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승수가 돼요. 어떤 거에 승수가 됩니까? 하면 2행 1열의 승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L을 만들 때 L의 모양을 이 규칙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 1. 이것도 알아두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2행 1열이 있잖아요. 2행 1열. 여기가 3행 1열. 4행 1열. 3행 2열. 3행 2열 맞죠? 3행 3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가 원소가 L의 성분은 여기가 A로 써볼게요. A, 2행 1열, 3행 1열, 여기는 4행 1열, 3행 2열, 3행 3열, 4행 2열이죠. 4행 2열, 4행 3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 네모 빈칸을 채워 넣는데 바로 단위 하삼각형열의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연산 모두 몇 번 했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죠. 전체적으로 6번이지만 사실 세세하게 살펴보면 곱셈 6번과 덧셈 6번이 있습니다. 총 12번의 시행을 한꺼번에 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 보면 플롭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동 소수점 연산을 뜻하는 기호인데요. 이걸 모두 몇 번 했을까 했을 때 거기 보면 뭐 3분의 2 n의 뭐 3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플롭스를 다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써놨지만 곱셈 연산 상수배죠. 정확하게 상수배 6번과 덧셈 6번, 12번의 연산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써놨던 6개의 연산을 이용해서 여기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놓도록 하죠. 자, 이제 멀티플라이어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i번째과 j번째의 멀티플라이어를 거의 다 쓴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빈칸에다 채워놓는 것은 2행 1열의 성분에다 채워놓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해서 채워놓은 것이 조금 전에 구했던 결과랑 일치하는지를 곧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얘를 계산할 때 1행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3행에다 더했으니까 얘만 따로 띄어서 쓴다면 R3 마이너스 1 그리고 R1이 되겠군요. R1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R3에서 뺐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티플라이어는 1입니다. 3행 1열의 멀티플라이어 여기 있죠. 3행 1열의 멀티플라이어는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K만 쓰는 거예요. K 승수만. 그래서 여기가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계산해 볼까요? 얘는 R4 그리고 마이너스 3 R1입니다. 플러스 3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첫 번째에다가 3을 곱해서 4행에다 더했다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행 1열의 승수가 바로 L의 성분이거든요. 마이너스 3이군요. 같은 논리로 이제 이걸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3행 R3가 있고요. 마이너스 3 그리고 R2예요. 자, 이제 요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3행 2열 여기에요. 3행 2열의 승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얘도 계산해 볼까요? 얘를 계산하면 R4 마이너스 4 그리고 R2예요. 그러니까 R2에다 마이너스 4배에서 알파에다 더했으니까요. 4행 2열의 승수는 4예요. 여기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R4 그리고 마이너스 2 R3잖아요. 그래서 4행 3열의 성분은 2예요. 4행 3열의 성분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1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결과가 앞서 계산했던 결과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L을 계산해 놨잖아요. LU에서 L은 이거예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0, 1, 마이너스 3, 4, 0, 0, 1, 2, 0, 0, 0, 1이에요.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거 결과적으로 상삼각형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산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으면 쉽게 이런 값들이 바로 멀티플라이어 값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나와 있는 열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이것이 바로 단위 하삼각형열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뭐 첫 번째 방법 하나로만 해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이 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주의할 점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이 방법대로 계산할 때 여기 채워놓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 주의한다면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치환 LU분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치환 LU분해는 책의 저자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교환을 하지 않고 LU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행렬들에서 어떤 경우는 정말로 행교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U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교환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LU분해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우리가 얘를 상삼각행렬 형태로 바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우리가 잘 기록해 놓는다면은 단위 하삼각행렬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본 행연산을 적용하는데 행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1이고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행에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0이 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는군요. 그렇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행에다가 1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합시다. 그러면 1을 곱해서 더하니까 0, 그냥 더한 거예요. 여기 3이 되고 더하니까 여기 3,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상삼각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행교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삼각행렬은요, 보다시피 이렇게 어떤 원성분 아래가 다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0 아래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0 아래는 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상삼각행렬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는 U가 아닙니다. 결국은 행교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는 행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교환을 해서 LU분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저자는 본문 안에서는 행교환 없이 하는 경우만 설명하고 뉴메리컬 노트 바로 윗부분에 한 7, 8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치환 LU분해입니다. 자, 이제 이 치환 LU분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예문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상삼각행렬, 즉 사다리꼴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교환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서라도 우리가 LU분해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들었던 이런 예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일단 풀어놨었죠. 얘는 이 자체가 LU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두 행을 교환하는 순간에 상삼각행렬 형태가 되긴 되겠군요. 그렇죠? 두 번째과 세 번째를 교환하면 되겠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필요한 만큼 행을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거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쳐놨군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2행과 3행을 교환하는 기본 행렬입니다. 2행과 3행을 교환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요 행렬은 단위 행렬에다가 두 행을 교환해서 만든 거니까 기본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본 행렬을 편의상 P라 해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2라고 썼었는데 여기에서는 퍼뮤테이션의 약자를 써서 P라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P라고 놓고 처음부터 행렬을 아예 교환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행렬을 교환해 버리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행렬을 교환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단위 행렬이 1, 1, 1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과 세 번째를 교환한 것 뿐이거든요. 단위 행렬의 2행과 3행을 교환해서 만든 이 기본 행렬에 대하여 PA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행렬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P는 이제 행렬 A의 모양이 1, 2, 마이너스 1, 3, 6, 2, 마이너스 1, 4예요.
근데 두 번째과 세 번째를 교환한 자라 했었으니까 원래는 100, 010, 001인데 001이 위로 가고 010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A라는 행렬이었었지만 얘를 바꿔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볼까요? 자, 이제 얘는 왼쪽에다 기본행렬선에서 임의 두 행을 교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과 세 번째를 교환한 결과, 즉 얘를 직접 다 계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2행과 3행을 교환한 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본행렬선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1, 2, 마이너스 1. 자, 이제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해버리니까 0, 더하니까 3, 더하니까 3이 됐습니다. 그리고 1행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3배 더하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3배 5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거 자체가 바로 상삼각형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방법처럼 우리가 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LU분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앞서 했던 것처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L의 모양을 일단 확인해 봅시다. A 자체는 LU분해가 안 됐지만 PA는 LU분해를 할 수 있는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PA 자체가 상삼각형렬 U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 전체적인 연산 과정에서요. U의 모양은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3, 그리고 3, 0, 0, 5였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이 행렬의 모양은 3x3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L의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 3개만 채워놓으면 되죠. 그 3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3개를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이렇게 이게 피번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 피번열에서 이 성분으로 제일 첫 번째 피번 성분으로 나눗셈을 해봤자 그냥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쓰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잘 볼까요? 주어진 식에서 이미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똑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번열은 이거예요. 30이거든요. 이거를 피봇 성분으로 약분해 버리면 10이죠. 10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돼요. 다 끝났네요. 자, 실제로 얘의 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하면 이 PA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행렬하면 1, 행렬하면 2, 행렬하면 마이너스 1 맞죠? 행렬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니까 3에서 1을 빼니까 1 맞죠? 행렬 계산하니까 플러스 1, 3이니까 4가 됐습니다. 행렬하면 3이 되고 행렬하면 6이 나오고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2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L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PA 자체는 LU분해가 안 됐지만 A에다 행변을 실행을 해보니까 L과 U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치환 LU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환 LU분해.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행렬에다가 행을 미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은 행을 교환해서 이렇게 행교환을 미리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LU분해를 시도를 한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L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도 이게 나오는지 한번 또 다시 복수 삼아 볼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A2, 1, 여기가 A3, 1이고 여기가 A3, 2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기호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하면은 자, R2 그리고 마이너스 1 R1이죠. R1에다 2를 곱해서 R2에다 더한 꼴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위치로 R3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R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일렬의 성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맞군요. 삼행일렬의 성분은 3 맞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끝났죠. 여기는 삼행이열이 없죠. 삼행이열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냥 삼행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삼행을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행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요 위치에 삼행이열의 원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삼행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삼행이열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삼행이열의 성분은 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도 L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L을 만들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L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L유분을 만들었는데 미리 이렇게 행변을 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치환 L유분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갖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해법으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0, 1입니다.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PA를 U로 바꾸는 기본행렬의 곱을 2라 한다면 결과적으로 L은 단위 하삼각행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행렬 A를 찾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PA가 LU가 됐잖아요. 이 P는 뭐냐면 기본 행렬이었거든요. 기본 행렬은 항상 가역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양변에 P 인버스 곱하면 좌변은 A만 남을 것이고 우변에 P 인버스 LU가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치환 L유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P를 치환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여기서 P가 2M은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기본 행렬 2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행변을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모든 기본 행렬의 곱을 편의상 이제 P라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치환 행렬, 행과 열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는 행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행렬을 우리 통틀어서 치환 행렬이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치환 L유분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치환 행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 행렬에서 이미 단위 행렬에서 행을 교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문들이 치환 행렬의 대표적인 예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P가 만약에 어떤 여러 개의 기본 행렬의 곱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래서 치환 행렬이 맞다면 P 인버스는 P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 이거 역행렬 구해보세요. 얘네들의 역행렬은 전체 행렬하고 똑같습니다. 이 T를 쓴 건 전체 행렬을 뜻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P 인버스나 P 트랜스포즈가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P 인버스 LU는 다시 쓰면 P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 LU. 아무래도 역행렬 구하는 것보다 전체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을 이제 전치를 시켜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치환 L유분해라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이 행교환을 해서 만든 것은 기호표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좀 설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행렬 A에 P 트랜스포즈 L유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이것 자체가 사다리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을 교환해서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행을 교환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1행과 2행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2행과 3행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1행과 3행을 바꾸고 다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는 주어진 행렬에다가 주어진 행렬 A에다가 E1, E2를 곱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E1과 E2는 바로 기본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에다가 행을 교환해서 만든 것을 각각 이렇게 E1, E2라 쓴다면 얘네들을 P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PA예요. 그 자체로는 얘가 사다리꼴 행렬이 되지 않으니까 교환을 해서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교환할 것입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다 써볼까요? A는 0, 0, 6이고 1, 2, 3 그리고 2, 1, 4인데요. 1행과 2행을 먼저 바꿀까요? 1행과 2행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00, 010, 001인데
1행과 2행을 바꾸면 010이죠. 010, 100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1행과 2행을 교환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행과 3행을 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00이 맨 밑으로 가게끔 하려고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교환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몇 번을 곱하든 사실 상관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최소의 행렬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고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 딱 바꿔놓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이제 분수가 나온다는 것은 감안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뭔가 밑을 0을 만들 때 몇 배에서 계산할 때 이런 배수 관계가 분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수가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낮은 숫자가 위로 올라가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얘는 1행과 2행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2행과 3행을 다시 바꿉니다. 자, 얘는 1행과 2행을 바꾼 거고 얘는 다시 2행과 3행을 바꾼 거예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를 계산해도 좋고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를 계산해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1, 0, 0, 0, 0, 1, 0, 1, 0 이와 같이 되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얘는 1행과 2행을 교환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교환하면 1, 2, 3, 0, 0, 6, 2, 1,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2행과 3행을 교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2, 1, 4, 그 다음에 0, 0, 6,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PA의 모양이 찾아졌습니다. 이제 이 PA의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상삼각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2행에다 더하면 되겠군요. R을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2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00이니까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를 시킬 게 없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1행에다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다 더하니까 이런 모양이 얻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상삼각행렬 형태로 됐습니다. 상삼각행렬 형태로 됐으니까 우리는 하삼각행렬 L을 찾도록 할까요? L의 모양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행렬 A 자체는 안 되지만 PA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PA를 만들었을 때 PA의 모양은 여기다 다시 적어볼까요? 1, 2, 3, 2, 1, 4 006이 됐습니다. 얘를 L과 U의 곱으로 바꿔 쓰려고 하고요. U는 지금 찾았습니다. 1, 2, 3 0, 0, 0,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예요. 자, L의 모양은 여기가 1, 1, 1로 돼 있어야 되고 하삼각행렬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앞서 계산했던 과정을 이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얘가 피벗열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 아래가 다 0이 되어 있는데요. 얘로 피벗 성분으로 다 약분해봤자 여전히 1, 2,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 0, 2와 같이 되는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2, 0,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성분은 여기를 얘가 피벗열이 되는데 얘로 약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을 약분하니까는 여기는 1이 되겠죠. 자기 자신으로 놨으니까 0을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봤자 0이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밑에는 0, 2와 같이 되는군요. 자, 실제로 이 모양이 왼쪽에 있는 PA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하면 첫 번째 성분이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2가 나오죠. 행렬 계산하니까 4에서 3 빼면 1이 되죠. 행렬 계산하면 6에서 마이너스 2, 4가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면 0, 행렬 계산하니까 또 0이 있죠. 행렬 계산하면 6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L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가능합니다. R2 마이너스 2 그리고 R1이죠. 2행 1렬의 성분, 여기가 2행 1렬이에요. 그 성분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도 바로 이게 상삼각행렬이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삼행일렬의 원소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삼행에다가 0을 곱해서 R1이에요. 삼행일렬은 그럼 여기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행이열의 원소를 만들 때도 역시 R3 똑같은 위치예요. 0 곱하기 R2. 결국은 한 번의 연산으로 바로 상삼각형률이 됐다는 얘기는 다 0을 넣었다는 얘기와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가 구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PA가 구해지고 LU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P 트랜스포즈 LU 분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우리는 양변에다 P 인버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A가 남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P 인버스나 P 트랜스포즈는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LU예요. 자, 이제 P 트랜스포즈 모양을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100, 210, 001이고 1, 2, 3, 0, -3, -2, 006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P의 모양은 뭐였을까요? P는 E1과 E2의 곱이 P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계산합니다. 매트릭스를 곱하면 P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것이고 P의 인버스는 P의 트랜스포즈가 같다 했었으니까 이제 이걸 찾아서 전치를 시켜서 여기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0이군요. 행렬 계산하니까 1이고요. 행렬 계산하면 0이 나오네요. 행렬 계산하고 행렬 계산하면 1이고 행렬 계산합니다. 1이네요. 0, 그 다음에 0이군요. 이렇게 돼 있었군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P에 트랜스포즈 시키면 됩니다. 자, 010의 전치니까 이렇게 되군요. 그 다음에 001의 전치니까 001, 100의 전치니까 100 이렇게 돼서 행렬의 1을 문제에서 주어졌던 저 행렬은 행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교환을 해서 LU분해를 만든 것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치환 LU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책에 이제 저자가 그냥 말로만 설명했던, 글로만 설명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를 다시 확인차 여기 써놓은 거예요. 화면상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했던 모양 0, -3, -2, 006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응용 문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기 회로하고 관련된 응용 문제들인데요. 우리는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전달 행렬이라는 것을 하나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뭐 부연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봅시다. 이것부터 마저 한번 하고 갑시다. 전기 회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냥 가볍게 증명 없이 가도록 할게요. 행렬 A가 LU분해를 갖는 가역 행렬이면 가역 행렬이라는 얘기니까 A가 정사각 형태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L과 U는 항상 유일합니다. A가 가역 행렬이면서 LU분해를 갖는다면 L과 U는 오직 하나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조건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역이 아니라면 L과 U는 항상 유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정사각형렬은 언제나 전치 LU분해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A가 가역일지라도 이 전치 LU분해는 치환 LU분해, 치환 LU분해라고 표현하죠. 치환 LU분해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P가 딱 결정이 됐다면은 L과 U는 유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1행과 2행을 교환하고 다시 2행과 3행을 교환했는데 1행과 3행을 교환하고 2행과 3행을 교환하는 순서로 해도 되죠.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은 교환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해 자체가 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어떤 기본 행렬을 곱해서 만들어졌는지 P가 결정이 되면은 그럼 누가 풀더라도 이 L과 U는 딱 똑같이 한 가지 방법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 트랜스포즈 LU 분해는 유일하지 않지만 P가 결정만 돼준다면 L과 U는 유일하다는 것. 가역 행렬이면 LU는 유일하다는 것. 이해를 해두세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근데 책에는 없었습니다만 선생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기공학에서 나오는 행렬 분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달 행렬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이제 전기 회로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에 각각 전압이 있습니다. V1, V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입력되는 전압을 일행일열 그리고 전류를 일행2열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2행일열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V1, I1 이렇게 썼고, 자, 여기가 이제 입력되는 행렬이고요. 여기는 출력되는 결과를 매트릭스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A가 존재할 텐데요. 이런 행렬 A를 우리는 트랜스퍼 매트릭스 전달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가 주어지면은 입력되는 전압 그리고 입력되는 전류에 대응해서 출력되는 전압, 출력되는 전류 각각을 연결해주는 이 간단한 셈법에 의해서 대응시켜주는 전달 행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이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는 이 전달 행렬이 어떤 모양인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달 행렬의 모양을 살펴보면 직렬일 때는 전달 행렬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R화는 저항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병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달 행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R2 역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전달 행렬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사는 이걸 말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사다리 회로망에 대한 전달 행렬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사다리 회로망에 대한 전달 행렬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행렬을, 이 전교를 잘 보면 이렇게 직렬도 있지만 병렬 연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전달 행렬을 A1,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전달 행렬을 A2라 놓겠습니다. 그럼 직렬 회로의 전달 행렬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병렬 행렬의 전달 행렬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으니까 직렬 행렬의 전달 행렬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병렬 회로의 전달 행렬을 결정해야 되니까 항상 행렬은 오른쪽부터 계산합니다. 얘네들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행렬을 구하시라는 얘기니까 얘를 구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편에서 A라 놓겠습니다. 이 전체 회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전달 행렬을 A라 한다면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 순서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야 돼요. 행렬을 곱은 교환이 안 되니까 함부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A2는 1, 0, 마이너스 R2분의 1, 1이고요. A1은 1, 마이너스 R1, 0, 1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달 행렬을 구하랬으니까 이걸 계산합니다. 자,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1이고요.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R1입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R2분의 1이고 행렬 계산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열 계산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예제 3번의 A번 이 전기 회로에 대한 전달 행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어서 B번을 구하도록 할까요? B번은 전달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다리 회로망을 설계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전달 행렬이 이렇게 되는 사다리 회로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회로를 설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응을 시키면 돼요. 이거 1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은 8로 놓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R2분의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서로 소호시키고 0.5는 2분의 1을 뜻합니다. 이것이 R2분의 1이 되니까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은 2라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R화는 8옴, R2는 2옴으로 설계하면 이런 사다리 회로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전기 회로를 우리가 할 때도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행렬의 합성이 되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전체 전달 행렬을 두 개의 곱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왼쪽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단위 하 삼각행렬이고요. 오른쪽은 상삼각행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행렬을 분해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전기 회로를 설계하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수학 같은 것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역학 문제 같은 걸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진동 문제, 건물의 어떤 흔들림, 교량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 같은 용수철 진동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용수철 진동 문제와 전기 회로가 서로 상사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건축물, 예를 들어서 뭐 100층, 200층 높이의 건축물을 직접 다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대응하는 이 전기 회로를 설계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진동 문제라든가 그 건물이 받는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역학적인 문제를 대응시켜서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선형대수는 바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네요. 그래서 선형대수는 응용폭이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응용 분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두면은 공부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자가 다른 책도 물론 응용 문제들이 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레이의 선형대수학 교재 안에는 최신의 어떤 경향을 잘 반영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이 참 잘 쓰여진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치완 엘류브레 같은 경우는 책에 저자가 그냥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습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이륜 마차의 두 바퀴와 같으니까 배웠으면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2장 5절 행렬의 분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